이 모낭충들을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낭충균이 관찰이 되는 거죠. 밤만 되면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짝짓기를 한다고 약간 움직이니까 간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트러블 피부인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특히 많이 가려워,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안녕하세요, 고미피부과 원장 조재희입니다. 오늘은 국민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드름과 또 여드름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사실은 아주 다른 모낭충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하고 모낭충염은 아크네폼 디스오더라 그래서 모양이 여드름하고 비슷한 어떤 카테고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질환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전형적인 여드름 환자의 피부 사진인데요. 주로 하얗게 보이는 것을 면포라 그러고 또 빨갛게 염증이 있는 병변들을 구진 혹은 농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면포와 구진,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농포들이 섞여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지금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면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질환이 서로 틀립니다. 한 사람은 마스크 때문에 좀 더 여드름이 심해져 있는 얼굴이고요. 그냥 코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겨 있고, 또 한 사람 또 코와 뺨에 피부 발진이 있는데 이거는 모낭충에 의해서 생긴 주사 피부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 내려지면 첫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치료가 틀려지고 그러면 결과도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드름하고 모낭충염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입니다. 우선 모낭충염도 그렇고 여드름도 그렇고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홍방과 구진과 농포가 다 관찰될 수가 있는데요. 모낭충염은 특징적으로 혈관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관찰이 됩니다. 여드름 환자들은 모낭충염에서 볼 수가 없는 면포가 관찰이 됩니다. 이것이 이 두 질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임상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드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드름의 발생을 한번 살펴보죠. 여드름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자녀분들 키워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얼굴이 깨끗하다가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이마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발생 부위가 처음에 이마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이유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남성 호르몬 계열인 어떤 안드로겐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안드로겐이 많아지면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피지 분비가 하필이면 이마 쪽에서 제일 많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여드름이 생기는 겁니다. 학술지 보고를 살펴보면 이마, 코, 뺨 이 부분의 피지 분비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마와 코가 뺨보다 훨씬 더 많이 피지가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이마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코에도 여드름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마와 코와 뺨에 이렇게 형광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림 자료입니다. 그래서 피지량이 많은 지역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마와 코에 오렌지색 형광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마하고 코에 피지 분비가 많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헤어라인 쪽에 이렇게 여드름 같은 병변들이 집중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드름이 꼭 생길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어 제품들, 특히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 샴푸가 안 맞는 분들, 컨디셔너가 또 잘못된 분들,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내 피부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 속에 들어있는 향, 방부제 성분들이 이마에 있는 피부를 자극해서 저렇게 여드름 모양의 발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당 제품들을 교체를 해주고 좀 더 순한 제품들로 바꾸시면 이런 현상들이 잘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피지 분비가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여드름은 왜 생길까? 피지가 많이 증가되면 그냥 피부가 기름져 보이고 반들반들거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여드름은 이제 왜 생기냐는 거죠.
이유가 첫 번째, 피지선에 기능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그 피지 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이 그 자리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콜로니제이션이라 그러는데 집락화가 형성되면서 드디어 여드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능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자료인데요. 일반적인 피지선의 모식도는 이 왼쪽 편에 보이는 것처럼 밑에 피지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그 위로 피지선이 피부와 연결되어 있는 모낭상부가 있습니다. 그 모낭상부 쪽이 점점점 피지량이 많아지면서 또 모낭상부에 있는 세포들이 정식을 하면서 깔때기 모양으로 오른쪽 편 그림처럼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지가 쌓이고 케라틴 같은 각질들이 쌓이면서 흔히 말하는 개방면포, 면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여드름의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이런 피지선 부근에 살고 있는, 또 피부에 살고 있는 정상 세균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프로피오닌 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이제 학명이 바뀌어서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C 아크네스라고 하는 이 균이 정상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묻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균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외선을 받다 보면 피부에서 활성산소가 자꾸 만들어져서 그 활성산소가 누적이 되면 피부에 손상을 입히는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방어 시스템 역할을 이 균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개는 멜라닌, 또 한 개는 이런 세균들이 만들어 놓는 항산화 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들을 만들어서 세균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피부에서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피지 분비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 세균들이 시아크네스라는 균이 피부 표면에 이렇게 존재해 있다가 헤어를 따라서 모공에 있는 그 헤어를 따라서 밑으로 이동을 해서 피지선까지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집락을 형성하고 결국 이제 여드름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주로 이제 여드름은 식습관이 나쁜 분들이 점점 여드름이 나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다, 면 종류를 절개한다, 아니면 너무 당 성분이 높은 거를 즐겨 먹는 인스턴트 푸드, 이런 식습관이 망가진 경우에 여드름이 자꾸 나빠집니다. 또 수면의 불균형, 잠자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밤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자꾸 피지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 여드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잠을 일찍 푹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밤 11시 전에는 수면을 취하시라 이렇게 충고를 드리죠.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도 여드름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역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지 분비도 촉진시켜서 세균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4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강조하고 싶은데, 잘못된 화장 습관, 세안 습관이 여드름을 더 나쁘게 합니다. 대부분 꼼꼼하게 씻어야 여드름이 좋아진다, 트러블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클린저 제품들이 너무 잘 나오고 종류도 다양한데 오일 클린저와 폼 클린저를 같이 쓴다든지 이중 세안을 한다든지 또 각질 제거를 자꾸 한다든지 너무 꼼꼼하게 씻는 세안 습관이 우리 피부에 있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세균 입장에서는 좀 더 뭔가를 활성화될 수 있는 찬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꼼꼼한 세안 습관이 여드름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장내 세균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피부, 그다음 장에 있는 세균, 그다음 뇌, 이 세 가지가 엑시스를 형성을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도 그 뇌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장이 안 좋아도 여드름이 나빠진다는데, 그럼 장이 안 좋은 거랑 피부랑 얼굴 피부랑 이게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에 있는 세균들이 종류가 좋은 균들이 많이 있는 경우랑 내 피부를 나쁘게 하고 있는 균들이 많이 사는 경우랑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피부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균 집락들이 장에 많이 살게 되면 이 장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대사산물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혈행을 통해서 결국은 돌아다니다 피부까지 와서 내 피부를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에 좋은 유산균을 섭취하시라라고 한 번씩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드름 치료를 해도 여드름이 잘 낫지 않을 때 유산균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그럼 여드름을 나쁘게 하는 습관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모낭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낭충에 의해서 생기는 모낭충염의 증상이 여드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단이 잘못돼서 아니면 뭔가 오류가 생겨서 모낭충염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드름 쪽의 치료만 너무 자꾸 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지만 또 나빠지고 좋아질 것 같지만 또 나빠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낭충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두 가지입니다. 얼굴이 뻘겋게 달아있거나 붉어져 있다는 거죠. 그 붉어져 있는 얼굴 피부 속에 혈관이 가느다랗게 확장되어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혈관 확장 소견이 보이고 그 위에 뭔가 모르는 염증성 병변들이 여드름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뭐 화장품 트러블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그 홍반 위에 하나 둘 셋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드름에 없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밤에 가려움증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낭충이라는 균이 눈 주변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상안검, 하안검 주변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붉어지고 염증 반응들이 생기고 어떤 경우는 저게 다래끼 이런 것들과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자꾸 다래끼가 생긴다든지 눈이 자꾸 충혈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눈 주변에 생기는 모낭충염을 꼭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논문에 있는 사진을 보면 눈썹 그 사이사이에 노랗게 허니쿰이나 그래요. 그냥 벌꿀과 같은 노란색의 어떤 질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말랐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모낭충에 대한 질환을 의심을 하고 그게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낭충이 뭔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모낭충이란 균은 데모덱스 마이트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 수십 종이 있는데 주로 사람의 피부에서 하는 거는 두 종류예요. 두 가지 균을 살펴보면 데모덱스 폴리큘러룸과 데모덱스 브레비스라는 두 가지 균이 있는데요. 폴리큘러룸은 주로 자라는 장소가 모낭 주변에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모낭 주변에 있는 세포에 붙어서 기생을 하고 그 피부 세포를 먹고 살고 있고요. 브레비스는 폴리큘러룸보다 크기가 좀 더 짧습니다. 그래서 피지선 주변에 주로 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세포들이 여드름이 생기는 피지선 단이라는 곳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임상 양상이 꼭 여드름과 같은 양상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균들이 그러면 다 나쁜 균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마이트들은 원칙적으로는 우리 피부에 살고 있으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피부에 살면서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미생물들이 있어요. 걔들을 잡아먹으면서 그 미생물들의 숫자를 조절해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경찰관과 같은 역할들도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이들의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 이제 피부 질환이 생기게 된 겁니다. 눈 주변에도 모낭충에 의한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는 장소가 상안검 눈꺼풀 아래쪽에 있는 메이보미안 글랜드라는 피지선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살고 있어서 염증을 일으키면 꼭 다래끼 같은 그런 양상들의 질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낭충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피부과 병원에 오시면 이 모낭충들을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부에서 모낭충이 있을 만한 병변을 채취를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림과 같이 이 모낭충균이 관찰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보이는 사진은 또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피부에서 채취했던 그 사진이고 현미경 확대 소견 사진입니다. 이 균들이 주로 피부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밤만 되면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낭 주변에 있다가 피부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짝짓기를 한다고 약간 움직이니까 간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트러블 피부인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특히 많이 가려워.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 자, 모낭충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썸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 얼굴이 널 붉다. 근데 그 붉은 피부 위에 트러블이 자꾸 생긴다. 여드름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여드름 치료를 했는데 계속 재발을 한다. 끊임없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혹은 강한 자외선에 노출이 되고 각질 제거를 많이 한 다음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얼굴에 뭐가 확 생겼는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낭충에 대한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럼 이러한 증상들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악화 요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강한 자외선, 그리고 온도가 자꾸 더워지는 현상들, 사우나를 자주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 또 과음을 주로 하시는 분들, 또 화장이 너무 두꺼운 화장을 자주 하시고 또 딥클린저를 많이 하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얼굴이 자꾸 나빠지는 분들, 이러한 경우에 모낭충에 의한 피부 질환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이런 생활 습관을 컨트롤하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드름의 발생과 또 여드름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인 모낭충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나 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